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1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잃어버릴 30년. 피해갈 수 있다. 10년 후면 30년차 이상 되는 아파트가 두 채 중에 한 채입니다. 예, 잘못 얻어 걸리면 2분의 1의 확률로 잃어버릴 30년을 온몸으로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길을 찾아 나간다면 피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나름 고가의 아파트들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보다는 제가 요 증권주나 요런 부분들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라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냥 제가 꼭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택시장보다 나은 수익률로 보답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인데요. 주식시장을 살려내면은 결국 이런 회사들로 돈이 돌아가게 되고 그 돈들이 다시 회사를 원활하게 돌리게 되고 조금 상황이 개선될 수는 있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외인이 연일 매수세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한 행위하면 작살내겠다. 야, 정상화만 되어도 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00을 넘어섰는 것이 3년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3년 5개월 만.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온통 뉴스를 찾아보면 제가 주식 관련된 뉴스를 찾아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온통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고요. 예금금리, 대출금리 4% 초반입니다. 예, 기준금리 한번 내렸지만 은행별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4% 이하의 주담대가 없다. 물론 뭐 인터넷 은행 조금 더 싼 곳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4% 이상입니다. 좀 전 뉴스에서는 예대금리차 좀 심한 거 아니냐. 분명히 대통령이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런 금리 분명히 좀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은행은 어쩔 수 없이 또 예금 금리를 또 더 낮출 것이고 그 자금은 어디론가 또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자 이런 뭐 주식 시장이 뭐 화랑일 것 같다 그러면 이쪽에 베팅하는 것이고 모르는 분들은 이거 안 해도 본전을 합니다. 안 해도 본전을 합니다. 근데 뭐 포모라든지 또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면 ETF 괜찮은 상품들 많습니다. ETF 이런 걸 좀 쿠팡 쌀국수 이거 맛있습니다. 백제 쌀국수 맛있습니다. 매도 물량 41,600 많았을 때 42,600 정도 수준. 부동산 시장에 뭐 큰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보이던가요?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쇼츠에서 뭐 짤을 한 게 보다가 지금 현 대통령이 저 달성군을 방문했는데 서구에 있는 그 주민들이 와가지고 살려도 하면서 했습니다. 와극하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재건축 분담금 3억이라고 시작했는데 서구 내당동 쪽이었는 것 같습니다. 3억이라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분담금이 7억으로 올랐답니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게 웬만하면 이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30년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들 재건축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자, 거래량 5월의 거래량 이 대선의 기대감을 안고 거래량이 폭발했을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었다라는 것이 서서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구 2,000건 아래쪽으로도 거래량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2,000건. 서울도 거래량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힘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8,800건의 거래량이 뭐 4,800건대로 떨어졌다가 이게 7,000건, 8,000건 나올 것 같은 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측치는 6,600건 정도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올인하지 않더라. 그렇게 올인할 만한 돈이 있는지도 조금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꼬라박을 사람들은 과거에 많이 부동산 시장에 돈을 투입했으니까요. 그래서 뭐 짜투리 돈으로 하기에는 갭 투자를 하기에는 그것도 애매하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유가 많이 되신다면 아예 비싼 집을 사놓던지 어중간하게 갭 투자한답시고 이렇게 했다가는 스스로 잃어버릴 30년을 자초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비싼 아파트들은 신고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수익률도 보십시오. 증권주 ETF가 올해 연초 대비 지금 아마 한 7,000원, 8,000원 하던 것이 오늘 보니까 12,000원 하던가 한 50% 정도 올랐는 것 같습니다. 뭐 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또 그것도 사는 사람은 또 지복이고, 뭐 제가 말해줘서 뭐 했는 것도 아니고, 사는 사람은 지복인 것이고, 안 사는 사람, 안 사고 뒤에 땅을 치는 사람은 그 또한 자기 복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뭐 주식 시장이 오르거나 이러면 또 누가 뭐 좋다 해갖고 팔랑기가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는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는 마세요. 그것만 피해도 본전은 한다. 자, 이 편의상 보면 6억 후반대 가격 띄엄띄엄, 네, 뭐뭐 엘리넷들 뭐 신고가도 나오곤 했지만 현상 유지 수준에 있는 것이 이 고가의 아파트, 이 좋다는 물건들이 뭐 현상 유지 혹은 뭐 한 2년 정도 만에 한 5% 수익률, 이 좋다는 물건들이 이렇습니다. 그 외의 것들 5억대까지도 그래도 선방하고 있고요. 이한 동대구 5억을 넘어가는 거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주식 시장이 또 하락을 보이면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온기가 퍼지긴 퍼질 것이다. 그게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말씀드리던 부분. 일단 주식 시장 하락, 그리고 6개월쯤 후 되면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조금 온기가 돌지도 모르는데, 그 온기가 과거처럼 그렇게 뜨거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리는 부분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갭 투자를 하고 뭐 5억짜리 집 사는데 내 돈 한 2억 들어가가지고 뭐 전세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을 때 2억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괜찮았다. 근데 그 반대로 되는 경우도 봤잖아요. 예. 5억짜리 집 샀는데 3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사례, 자기 자금 이 종잣돈마저도 날려버리는 이런 상황들도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평당 1,000만 원. 평당 이거 4층이네요. 수목은 소아니다. 나름 신축이었는 것 같은데 금방 돌아서면 10년, 돌아서면 10년입니다. 이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도 이 우습게 보여도 이거 한때 5억 막 넘어갔던 다 그런 아파트들이고요. 뭐 더 특별히 볼만한 거.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들 실거주 목적이라면 뭐 10년 안쪽, 10년 안쪽. 이 정도 가격 동인 태양 아너스 라플란드 이 정도 직거래면은 이거 뭔가요? LH에서 매입했나? 다음 수치를 한번 조회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미분양되었던 것이 뭐 팔린다든지 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역추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젊으신 분들이라면 한 평당 1,000만 원대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죠. 왜? 나는 장래 소득이 많을 거니까 하고 엄청 비싼데 이렇게 집을 사가지고 주담대를 계속 갚아 나가고, 누구는 적당한 선에서 한 요 정도 가격대의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뭐 남들이 원리금 막 빼빠지게 갚아 나가는 동안 뭐 ETF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차곡차곡 자산을 모아 나간다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뭐 세월이 말해주겠지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렇게 방송할 때도 제 지인에게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제 자식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런 길을 오히려 선택하라고 하지 싶습니다. 물론 아예 제가 뭐 많이 밀어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뭐 6억 7억 하는 뭐 신규 아파트 뭐 그런 걸 사라고 하겠지만, 굳이 안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브라운스톤 강북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거 와이카입니까 진짜? 2억입니다. 2억. 진짜 선 시계 넘었다는 느낌마저 들 만큼 국평에 한때 3억 6천까지 갔었는데 2억. 아이고야. 여기에 브라운스톤 강북 사수동 쪽에 이 아파트 투자하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기분 팡팡 내다가 갑자기 시장이 확 위축되면서 또 그런 사례 들은 것도 있고요. 또 뭐 돈 많이 뻥튀기 한 사람 이야기도 있고, 뭐 아파트 한 10채씩 샀다가 그 하락기 만나갖고 아파트 값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뛰어내려 버린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물건들도 분명히 있다. 잃어버릴 30년을 자초하지 마시라.
제가 자꾸 주식 이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정책적으로 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당연히 이 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함이지, 아, 주식 투자하세요. 뭐 ETF는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투자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 또 재차 강조드립니다. 부동산 투자가 모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보다 더 나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본전은 한다. 본전보다 약간 손해드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어디 가서 까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전세 거래량 딱히 이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정상 작동되었음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치적으로는 뭐 그렇게 많다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되게 희한한 동네입니다. 예, 자동으로 월세화가 진행 중인 동네입니다. 자영업 힘들어지면 전세 보증금 빼고 월세로 들어가고 이런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전세 물량이 또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